안녕하십니까. 전세계 베테랑스 학부모님 여러분. 저는 토니권입니다. 2021 베테랑스의 여름방학 특강 토플 설명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인 작년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토플의 출제 경향 조금씩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4개 영역 모두 각 영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딩의 경우에 지문의 길이가 예전보다 조금씩 길어졌고요. 그리고 단어의 난이도 역시 확실히 2019년 이전보다는 어려워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리스닝은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그 미세하게나마 학생들이 느낄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렉처의 길이 자체도 조금 길어졌습니다. 라이팅은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난이도의 변화가 없는 데 비해서 독립형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피킹의 경우에 역시 통합형은 이전의 출제 경향과 비슷했는데 비해서 독립형 문제에서 새로운 주제, 예를 들어 정부, government, 그리고 environment, 환경 이런 것들에 좀 더 디테일한 주제를 묻기 시작했다라고 4가지 영역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에서 2가지 초점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단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라이팅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드리려고 해요. 우선 단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토플이 단어 싸움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2가지입니다. 1000단어 정도만 우리 학생들이 확실하게 외워도 리딩에서 25점은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할 뿐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건 리딩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토플에서의 단어라는 거는 4개 영역 전체에 점수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 자, 이런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단어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신 거고, 어떤 식으로 우리 학생들이 단어를 암기해야 되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시중에 수많은 단어 암기법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정신이 없을 정도죠. 토플학원 강사들이 자주 인용하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얘기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시신경 암기법이라는 것도 매우 유행하고 있습니다. 해묵은 논쟁이죠. 장기간 동안에 조금씩 외우는 게 좋냐, 아니면 단기간에 많이 압축해서 외우는 게 좋으냐, 이런 논쟁들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논쟁들입니다. 다 좋은 얘기인데 이 방법들이 다른 여러 학원들에서 통했나요? 통한 친구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단어를 지금까지 외우지 못했던 이유, 이런 방법들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 첫 번째,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칠 외웠는데 그 이후에 그냥 없어져요, 그 기억이. 그리고 일부한테만 통하는 방식이다. 무슨 얘기냐면 집중적으로 학원 여름방학 동안에 막 학원에서 암기 테스트 하고 단어 시험을 보고 집중력이 강한 아이들, 그리고 선천적으로 성실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플 학원에 오는 학생들 중에 딱 20% 정도의 얘기예요. 나머지 80%는 이런 방식이 그닥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 문제 인식을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단어 암기법에 대해서 오늘 좀 제시를 하려고 해요. 퀴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빵집. 이 상호가 파리바게트인지 파리바게뜨인지 알고 계신가요? 정답은 파리바게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이 봤을 법한, 몇천 번은 봤을 수 있겠죠. 이 상호가 멈칫했던 이유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많이 보긴 했지만 꺼내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바로 인지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인출이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인출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지식을 꺼내보는 사고 활동을 얘기합니다. 꺼내 쓰는 거죠. 우리 예금 인출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막연하게 저장되어 있는 걸 꺼내 쓰는 행위, 이걸 인출이라고 하는데, 이 인출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반복됐냐에 따라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려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반복 주입하는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지심리학자들이 수없이 연구를 해서 밝혀진 팩트예요.
그리고 여러 번 인출하는 정보 이런 것들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토플 단어 암기법과 관련해서 이 인출만큼 중요하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률 높은 단어 암기법 무엇이냐? 반복해서 주입하지 말고 반복해서 인출하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꺼내 쓰는 활동을 많이 시켜야 아이들이 오랫동안 시험 때까지 이 단어 암기한 걸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많은 학원들에서 많은 학생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반복하는 행위들입니다. 종이에 적고 말을 하면서 외우는 거.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건 인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출은 단순하게 반복하는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고 활동, 생각하는 활동이 들어갔는지 여부에 따라서 인출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많이 합니다. 단어를 보면서 빠르게 여러 번 종이에 써보는 거. 이거 역시 집중은 하고 있으나 인출은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죠? 사고 활동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단어 암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암기의 달인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제 학생들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방학달 말고 평달에는 문학 수업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학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시를 다루는 경우에는 꼭 학생들에게 재미 반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 반으로 시를 다 배운 다음 그 시를 암기해서 종이에 그대로 적게 만드는 테스트를 봅니다. 그럼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그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 퀴즈를 보는 날에 시험을 보기 10분 전쯤 제가 리뷰할 시간을 주는 거죠. 마지막 이른바 초치기라고 하죠. 초치기 할 시간을 주면 학생들은 총 4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눈으로만 보는 애들이 있어요. 보통 천재형들입니다. 자기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 머리를 믿고 그냥 눈으로만 쓱 계속 10분 동안 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가장 많은 학생들 타입인데 중얼중얼 소리를 내면서 외우는 학생들 가장 많습니다. 세 번째는 좀 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죠. 계속 씁니다. 이 학생들은 소리를 내지 않고 종이에 써보면서 외웁니다. 그런데 제 모든 반의 학생들 종합해 봤을 때 결론적으로 시험을 정확하게 가장 잘 원래 시를 그대로 베껴서 적을 정도로 정확하게 카피해내는 학생들 어떤 타입이냐면 네 번째 타입의 학생들입니다. 일단 이 친구들은 10분의 리뷰 시간을 주면 처음에 생각을 해요. 조용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 연에 이런 말이 나왔다. 두 번째 연에 이런 말이 나왔다. 스스로 흐름을 정리를 합니다. 그걸 외우는 거죠, 먼저. 그런 다음 소리를 내면서 암기를 합니다. 이 친구들도 2번 학생들이랑 비슷한 거죠. 그런 다음에 쓰는 건 어떤 걸 쓰냐면 본인이 잘 안 외워지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마지막 1, 2분 동안 써봅니다. 종이에.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훌륭한 성과를 보이는 타입들인 거죠. 여기에 차가 납니다. 토플의 암기법. 첫 번째, 예문을 통해서 의미를 생각하는 과정 반드시 필요해요. 보통 이 과정을 생략들을 합니다. 두 번째, 소리를 내고 씁니다. 오디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손으로 쓰면서 비주얼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백지 위에 마지막으로 꺼내는 인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장기 기억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2021년도 저희 베테랑스 여름방학 특강에서 토플이 준비한 단어 암기법 2가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매일 10분 동안 리딩 시간에 선생님이 단어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보통 이상할이 많지 토플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단어만큼은 선생님의 영역이 아니라고들 치부를 해버려요. 그냥 학생의 농업적 근면성으로 좌지우지 되는 거고 단어라는 건 그저 학원에서 관리의 영역으로 테스트 많이 보고 재시험 보게 하는 거다라고들 생각하시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단어야말로 선생님의 강의가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성실하거나 집중력이 높지 않은 친구들은 혼자 단어를 막 외우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선생님이 앞에서 중요한 단어들 설명을 좀 해주고 예문이랑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해주고 한 번씩 발음해주고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확인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굳이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도 외부적으로 듣는 정보를 통해서 학생들이 단어를 입력하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베테랑스는 이번에 토플 수업 때 리딩 시간에 매일 10분씩 수업 시작하자마자 선생님이 단어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인출이죠. 백지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이 백지 위에는 어떤 걸 적냐면 동의어들을 전부 다 백지 위에 적게 만들 거예요. 아무런 아무런 단서 없이 그냥 본인이 외웠던 동의어들을 죄다 백지 위에 A4 용지 위에 적게 만들 거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희는 단어 결과뿐만이 아니라 암기하는 과정 자체를 테스트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방학 특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방식으로 수업도 듣고 그리고 백지 테스트를 통해서 인출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면 적어도 방학 끝날 무렵에는 2000단어 정도의 단어는 충분히 외우게 되고 그게 4개 영역 모두의 점수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단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라이팅에 대한 얘기 드릴게요. 오늘 독립형 한 가지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문제 유형이 좀 변화됐어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독립형이 고민을 요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예컨대 부모가 아이들을 엄격하게 양육해야 하는가? agree or disagree 이런 형태로 나왔던 게 재작년까지예요. 그런데 작년 코로나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비슷한 문제가 뒤에 단서가 붙습니다. 엄격하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가까지가 아니라 만약 애들이 성공하기 바란다면 이렇게 단서를 붙입니다. 이거 별로 뭐 비슷한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채점을 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라이팅에서 근거를 댈 때 하나를 더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엄격한 훈육을 통해 만약에 어그리를 했다라고 하면 엄격한 훈육을 통해서 어떻게 올바른 습관이 형성이 되는지 이걸 당연히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되고요.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습관이 애들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 관계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써줘야 라이팅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시한 문제를 읽은 다음에 그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 스텝으로는 문제에서 꼭 답해야 하는 키워드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아웃라인을 스스로 생각을 한 다음에 답안 작성을 시작해야 되는 이런 플로우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보다 현재 가족의 도움으로 성공하기가 쉬운가 아닌가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즘 문제 형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 뭐를 뽑아내야 되냐면 총 4가지 키워드에 대한 대응이 에세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4가지 키워드는 뭐냐면 현재, 그리고 성공, 가족의 도움, 그리고 과거 이 4가지 키워드를 모두 커버를 해 줄 수 있어야 독립형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도 이건 상당히 사고력을 요구한다.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라고 느꼈던 대표적인 3개 질문 여기에 공개를 할게요. 우리 학생들 여름방학 전까지 이 정도 수준의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브레인스토밍,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1번은 친구 관계에 있어서 잘못됐을 때 지적질을 하지 않고 그래서 우정이 깨질까봐 지적질을 하지 않고 그냥 실수하도록 놔두는 게 좋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2번은 요즘 사회에서 아이들에게 있어 젊은 사람들에게 더 엄격한 룰이 요구가 된다. 그렇다 아니다를 답하게 만드는 문제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요즘 시대의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과거처럼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명제에 대한 찬성 반대. 상당히 까다롭죠. 이게 쉽게 생각날 만한 어젠다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보고 글을 직접 한번 스스로 써보는 거 매우 중요한 연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서 제가 교재 하나를 만들었어요. 토플 교재를 만들었는데 어떤 거냐면 독립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샘플 주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
에세이, 그러니까 답안을 작성을 했어요. 30개를 답안을 작성을 했고, 이걸 보면서 학생들 보고 일방적으로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표현을 참고할 친구들은 표현을 부분 참고해서 똑같이 따라 쓰는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 아이디어를 참고할 학생들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토니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제시를 하는구나 라고 그 아이디어를 받아먹는 그런 연습을 하면 되겠어요. 이게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라고, 정말 반복적으로 좋은 글들을 모방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스스로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쉽게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 저의 샘플 에세이 30개 주제에 대한 에세이 충분히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베테랑스의 이번 여름방학 특강 토플 설명에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학부모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름에 뵙겠습니다.